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해준다면 이 따뜻함을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팀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김진우 과장님도 함께요. 아무래도 팀장님, 드디어 해고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하 직원의 비아냥거림이 귓가에 차갑게 울렸다. 나는 운이 없는 놈인가. 사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기나긴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사장실 문을 열자 부하 직원의 말대로 사장님과 김진우 과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는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아. 해고야. 사장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옆에 앉아있던 김 과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노골적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어진 사장의 말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서준. 올해 37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지금은 삭막한 서울 한 구석에서 살고 있지만 본래는 정 많은 경상도 시골 출신이다. 너그럽고 한가로운 시골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못하지만 나는 도시 사람들처럼 냉정하고 차갑게 굴지 못한다. 곤경에 처하거나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이 많은 성격이다. 고등학교까지 경상도에서 마친 나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인 석경대학교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했고 졸업 후에는 당시에는 아직 작은 벤처 기업 수준이었던 IT 회사 태산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회사에서 아등바등 일하는 사이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나도 어느덧 지금의 나이가 되었다.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작은 규모였던 회사는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 지사를 둔 탄탄한 중견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울 본사 시스템 개발과의 팀장, 중간 관리직으로서 지금도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지만 현재 내 환경은 결코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팀장이라는 직책은 이름뿐인 자리로 실제로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끼어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였다. 내가 속한 시스템 개발과의 부하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 많아 전반적으로 다루기가 까다로웠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자존심과 자의식이 매우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어중간한 상사이자 자기들보다 학력이 낮은 나의 지시에 노골적으로 반항적이거나 속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 잦았다. 한마디로 팀장인 나를 깔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내 직속 상사인 시스템 개발과 김진우 과장은 아부와 처세술만으로 승진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김 과장은 중요하거나 복잡한 업무는 부하 직원에게 전부 떠넘기고 뭐든지 남에게 맡기면서 공로는 슬쩍 가로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상사였다. 그런 골치 아픈 부하 직원들과 상사는 대부분 명문대인 연성대학교 출신이 많았고 그들끼리 사내 학벌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다. 김 과장은 틈만 나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 팀장, 자네가 나온 석경대 말이야. 우리 연성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가는 대학이잖아. 안타깝네. 명문대생들 사이에서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겠어. 김 과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나를 깔보면 같은 연성대 출신 부하 직원들은 재미도 없으면서 억지로 웃으며 나를 비웃는 것이 일상이었다. 실제로 내가 나온 석경대학교는 그리 명문대가 아니었고 서울의 유명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나 역시 그랬기에 김 과장의 이런 비아냥은 종종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사무실 안에서 최근 나의 유일한 오아시스는 청소부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으신지 실수가 잦고 손이 느려 복도를 어슬렁거릴 때가 많았는데 심술궂은 젊은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혀를 차거나 핀잔을 듣곤 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나는 어느새 아주머니가 곤란해하시면 슬쩍 도와드리거나 다정하게 말을 걸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청소부용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큰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눈가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꽤 연세가 많아 보이셨다. 아주머니는 일이 서툰 자신을 도와주고 말을 걸어주는 내게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역시 긴 세월을 살아오신 인생 선배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배울 점도 많았다. 삭막한 직장 생활에 마음이 거칠어져 있던 내게 아주머니와의 대화는 어느새 소중한 휴식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와 아주머니가 정답게 대화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던 연성대 파벌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비웃었다. 그들 눈에는 학력 낮은 내가 청소부 아주머니와 어울리는 것이 우스워 보였던 모양이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학력도 낮은 아저씨랑 할머니, 밑바닥 인생들끼리 잘 어울리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회사 근처 역에 도착했다.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내 앞을 걷던 한 할머니의 가방에서 지갑이 툭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서둘러 승강장 쪽으로 내려가셨다. 나는 일단 인파를 헤치고 할머니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들고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이미 내가 타야 할 방향과 반대 방향 전철을 타는 승강장에 줄을 서 계셨다. 빨리 저 할머니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나는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지만 운 나쁘게도 전철이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전철 문이 열리고 할머니도 전철 안으로 타셨다. 어쩔 수 없지. 반대 방향이지만 저 전철을 타자. 나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닫히기 시작하는 전철문 사이로 겨우 몸을 밀어넣고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올라탔다. 퇴근 시간의 전철은 발 디딜 틈 없는 10,000원이었다. 지갑을 잃어버린 할머니는 역 칸으로 타신 것을 확인했다. 어떻게든 저 할머니가 내리기 전에 이 지갑을 건네드려야 해. 나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한 시선을 받거나 혀차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며 조금씩 옆칸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옆칸에 계신 할머니께 도착한 것은 2 정거장쯤 지났을 때였다. 내가 지갑을 떨어뜨린 경위와 그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온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자 할머니는 무척 놀라셨다. 할머니는 상당한 고령이신 듯했지만 품이 있고 상냥한 인상을 주셨다. 내 얼굴을 본 순간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말 친절한 분이시네요. 일부러 지갑을 돌려주려고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까지 타시다니. 할머니는 감격하여 내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오히려 부끄러워져서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침 전철이 역에 멈춰서기에 나는 그럼 저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전철에서 내렸다. 반대편 승강장에서 집으로 가는 전철을 기다리는데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 할머니는 내가 반대 방향 전철을 탔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처음 뵙는 할머니께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반대 방향 전철을 타고 지갑을 일부러 돌려주러 왔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가는 전철에 올라탔다. 다음 날 평소처럼 출근한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과 부하 직원 한 명이 내 자리로 달려왔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팀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기획서, 팀장님 지시대로 발표했더니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건으로 오늘 아침 사장님께 직접 불려가서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솔직히 이 직원도 평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그의 변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계약을 성사시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감사를 표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장님께 직접 칭찬을 받으면 저렇게 달라지는 건가? 의아해하는 나를 눈치챘는지 부하 직원은 덧붙였다. 아, 제가 이렇게 와서 감사를 드리는 건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 이번 계약이 성공한 건 유능하고 모범적인 상사인 박 팀장 덕분이다. 꼭 감사를 전하도록 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도대체 사장님이... 그날을 시작으로 나를 둘러싼 직장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별히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좋은 소식과 성과가 연이어 전해졌다.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사 중 하나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와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해왔다. 게다가 그 거대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 담당 책임자로 놀랍게도 나를 지명했다. 지난 15년간 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이런 지명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리 수준 높은 일을 해도 누군가에게 성과를 가로채이거나 방해받는 게 일상이었다. 그야말로 불운의 상징 같던 존재에서 단번에 양지로 나온 느낌이었다. 나는 고객사 담당자에게 다른 유능한 직원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지명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다. 기사 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스템 개발과에서는 박 팀장님이 최고라고 보증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팀장님의 지난 경력과 실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대로 더할 나위 없는 실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사장님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운만 가득했던 회사 생활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들어 운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져 혼자 희죽거리기도 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거대 프로젝트 담당자로 지명되어意欲적으로 그 프로젝트 준비에 착수한 나. 이 일은 내 경력에 있어서 틀림없이 가장 큰 기회였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내 직장 생활에 큰 획을 긋는 것이 확실했다. 나는 연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프로젝트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사양서를 작성하고 각종 해설 서류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하는 등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매일 열심히 노력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서도 충실한 나날을 한 달 정도 보낸 나는 드디어 여러 고객사를 한자리에 모아 진행하는 발표회를 이틀 앞두게 되었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새로운 시스템도 완성되었고 그 사양서와 방대한 상담용 자료도 어제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발표회 당일 출근한 나는 들뜬 마음을 억누르며 막 완성된 시스템을 시범 가동했다. 그리고 PC에 저장해둔 사양서 파일과 기타 발표용 자료 파일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파일이 없었다. 폴더 안의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게다가 예비로 만들어둔 백업 파일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모든 파일을 출력해서 PC 옆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서류들마저 깨끗하게 없어졌다. 그럴 리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당황해서 책상 밑과 서랍을 필사적으로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서류 뭉치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이쪽으로 다가오는 무리가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김진우 과장과 그의 무리들이 나를 비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쩌나 자네가 애써 만든 서류랑 PC에 있던 파일, 저 친구가 전부 다 버렸다는데. 김 과장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젊은 신입사원을 가리켰다. 그는 김 과장과 같은 연성대 출신으로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아주 재수없는 성격의 젊은 직원이었다. 쓰레기 같은 선배가 만든 쓸데없는 쓰레기 파일이랑 종이 쪼가리인 줄 알고 백업까지 전부 삭제하고 서류는 전부 분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신입이 가짜는 소리를 하자 김 과장과 다른 무리들은 일제히 배를 잡고 폭소했다. 웃기지 않냐? 다 버렸대. 이걸로 발표는 못하겠네요. 팀장님. 아, 상담도 물 건너갔네. 모처럼의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아쉽다. 안타까워. 김 과장 일파는 저마다 나를 조롱하며 비웃었다. 나는 김 과장과 파일을 삭제한 신입을 노려보았다. 당신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겁니까?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자 신입은 뻔뻔하게 대꾸했다. 무능한 아저씨 팀장님의 싹은 확실히 잘라놓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가 피해를 보니까요. 김 과장도 이때다 싶어 본색을 드러냈다. 인정 좀 받았다고 너무 우쭐대더군. 눈에 거슬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 분수를 알려준 것뿐이야. 장난으로. 실컷 망신당하고 원래의 초라하고 무능한 팀장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 잘난 척하지 마. 나는 김 과장의 어이없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제치고 팀장인 내가 고객사로부터 지명받아 대형 프로젝트 담당자로 임명된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나에 대한 질투였다.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나를 내버려 두고 김 과장은 이번 일로 교훈을 얻고 두 번 다시 까불지 마라. 무능한 팀장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무리를 이끌고 내 자리에서 떠나갔다. 그 뒷모습을 절망적인 심정으로 바라보며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백업 파일까지 삭제되고 서류도 전부 버려졌어. 다시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모레 상담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아, 이제 끝이다. 나는 PC를 잠그지 않고 서류도 책상 옆에 그대로 둔 내 무방비함을 이제 와서야 허무하게 자책했다. 다음 날 절망적인 기분으로 출근했다. 상담이 무산되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우울함에 휩싸여 있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혼자 휴게실로가 반복해서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한심하게도 눈물까지 차오를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고개를 드니 청소부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아주머니, 죄송해요. 지금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드러난 눈가로 상냥하게 미소 짓더니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것을 내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내가 출력해둔 서류 뭉치였다. 신규 시스템 사양서도 발표용 설명자료도 상담용 서류 뭉치도 전부 그대로 있었다.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놀라서 묻자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청소하다 보니 분쇄기 통에 평소에는 없는 서류 뭉치가 대량으로 버려져 있길래 이상해서 꺼내봤지. 자네가 매일 밤늦게까지 열심히 만들던 그 서류더군. 이렇게 중요한 걸 버리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전부 챙겨뒀어. 그 순간
아주머니는 나에게 구세주처럼 보였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일 발표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로 구사일생입니다. 아주머니는 제 은인이세요. 체면도 차리지 않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나를 아주머니는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자네야말로 내 은인인걸. 그녀의 뜻 모를 말을 나는 그저 위아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 다음날 나는 고객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표회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고 아주머니가 지켜준 서류들 덕분에 훌륭하게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그 후의 상담도 대성공으로 끝나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회사 태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담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이 소식을 청소부 아주머니께 전하고 싶었다. 다음 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심술궂은 김 과장 파벌의 부하 직원이었다. 박 팀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김진우 과장님도 함께요. 아무래도 팀장님, 드디어 해고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담 성공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었다. 모처럼 빛을 보나 했더니 결국 해고되는 건가? 김 과장이 파일 삭제 사건을 나의 관리 소홀 탓으로 돌려 해고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리라. 역시 난 운이 없는 놈인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사장님과 김진우 과장이 있었다. 오, 박 팀장 왔나? 앉게. 사장님이 권하는 의자에 앉는 순간 사장님이 말했다. 자네는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아. 해고야, 나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사장의 해고 통보를 들은 김 과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사장님께 되물었다. 사장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위해 제 한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라니요. 너무하십니다. 최소한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께 매달리듯 묻는 나를 보며 사장님이 말했다. 이복의 박 팀장, 자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 해고라고 한 건 자네가 아니야. 네. 사장의 의외의 대답에 나는 저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박 팀장,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자네를 해고하면 우리 회사가 손실이지. 해고라고 한 건 김진우 과장, 자네 말일세. 사장의 이 말에 김 과장은 펄쩍 뛰며 놀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장님? 왜 일도 못하는 이 무능한 박 팀장이 아니라 과장인 제가 해고입니까? 이 와중에도 김 과장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정반대로군. 그리고 김 과장, 왜 자네가 해고되는 게 타당한지 자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 자, 이제 들어와도 좋소. 사장님은 사장실 옆 비서실을 향해 그렇게 외쳤다. 그러자 비서실 문이 열리고 사장실로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그 청소부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김 과장이 소리쳤다. 웬 청소부 할망구가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멋대로 들어오지 마셔. 김 과장에게 막말을 들은 청소부 아주머니는 놀랍게도 이렇게 쏘아붙였다. 할망구, 자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가? 말을 마친 아주머니는 항상 쓰고 있던 마스크와 모자를 그 자리에서 벗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아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그때 전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셨던?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중요한 현금과 카드, 신분증 등을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은인이에요. 그리고 김진우 과장, 자네가 말하는 그 청소부 할망구가 바로 이 회사, 태산의 대주주이자 명예